네팔에 갔을 때 누가 날 붙잡고 묻는 거야. 8개의 산을 여행하세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말했어. 이게 세상인데 세상엔 8개의 산과 바다가 있대. 그리고 그 중심엔 커다란 산이 있어. 수미산이지.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배울까? 8개의 산과 바다를 여행한 자와 수미산에 오른 사람 중에 말이야. 얼핏 봤을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우리만의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산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남은 건 8개의 산을 헤매는 것뿐. 지금의 나처럼. 가장 높은 데서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겐. 안녕하세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의 장지연입니다. 산은 왜 가는가? 산이 저기 있기 때문이다. 들으신 내용은 8개의 산이라는 영화의 대사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8개의 산 주제곡 들으시면서 에세이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Almost every day, and I wonder if there's more. 'Cause when you went away, you were looking into the blue. Like there was 들으신 음악은요, 알프스의 몬테르산을 배경으로 두 소년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간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산업화를 거치며 잃어버린 가치의 회복, 도심에서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의 치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을 이야기하는 아주 음악과 배경이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오늘의 산책은 초대 작가 김희범 작가님을 모시고 산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으려나 생각하시며 글을 쓰신 그 작품들 중에 첫 번째 글, 내금강 안에 있는 선운산에 대해서 쓰신 작품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남도의 내금강, 선운산의 비경. 김희범. 선운.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을 담은 선운산은 백제 위도광 때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당시에는 암자 89곳에 3,000여 명의 승려가 구도하던 대찰이었다는데 지금은 도솔암을 비롯한 몇 개의 암자만 남아있다. 도솔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정토로 6개의 6 하늘 중 4번째 하늘이다. 선운산은 도솔산이라고 부르다가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차츰 선운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운산 정상은 수리봉으로 산세가 높지는 않지만 수려하다. 정상에 올라 사바세계를 바라보니 온통 연초록 바다다. 우리 인생이 저 연초록 바다처럼 새롭게 싱그럽기만 하다면야 어찌 고해의 바다일 것인가.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 마음도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이면 탐욕이 자라 싱그러움을 잃고 고해의 바다가 되고 만다. 참 곱고도 눈부시다. 나도 저렇게 초록으로 빛나던 시절이 있었던가. 남들 다 해보는 연애다운 연애 한 번 못했고, 그 당시 피 끓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섰을 민주화 투쟁에도 나서보지 못했다. 현대사의 물길을 바꾼 숱한 현장.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 한 번은 섰을 법도 한데 바보같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핑계야 오만 가지겠지만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다. 환갑이 코앞이어서 그런지 인생 참 안고 빠진 찐빵 마냥 재미없이 껍데기로 살았다는 후회가 든다. 이 나이 들도록 내세울 것도 하나 없다. 그 많은 나날 가운데 단 하루라도 창창한 기백을 돋워 역사의 주연으로 살았더라면 하는 회한이 몰려든다. 한 번이라도 제일 비싸고 좋은 자리에 관객으로라도 오롯이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미래에 맛있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더 많이 만들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해환이 몰려왔다. 대장금이 마지막 숨을 쉬는 어머니를 위해 산딸기를 입에 넣어주고 애틋하게 돌무덤을 쌓아놓은 용문굴. 연꽃무늬 받침에 나와 같이 평범한 얼굴을 아로새겨 놓은 동부람지 마의 열의 좌상. 날씬하게 하나로 자라다가 달걀처럼 8개의 수장으로 수려하게 펼쳐진 600년 된 천연기념물 장사송 등을 보면서 왜 선운산이 남도의 내금강으로 사랑받는지를 알 것 같다. 하산하여 선운사에 들렀다. 1500년을 묵묵히 지켜온 석가모니 불상이 여마 미소로 날 반겼다. 문득 박학다식으로 유명한 학자 이어령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단식이 생각났다. 사랑하는 내 딸 어린 미나가 새로 산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내 서재에 들어왔는데 난 바쁘다는 핑계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손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고, 심지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둥 살둥하며 원고를 쓰며 돈을 벌고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애들을 시끄럽게 방치한다며 얀따를 쳤어요. 아마도 미나는 그게 평생 큰 상처, 스트레스가 되어 한창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나보다 일찍 저 세상으로 빨리 떠난 것 같아요. 하느님이 저에게 30초만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내 딸 미나를 포옹하면서 내 딸 미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예쁘구나. 사랑한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나도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사랑을 남발할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오롯한 행동으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통천장어 국물에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고 옛 향기 가득한 보리밭을 봄바람 따라 걸으며 나지기 사랑 노래를 부른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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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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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함께 들으신 곡은 Knocking on Heaven's Door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의 에세이 산책은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띄우는 인생 편지를 쓰듯이 작품을 쓰신 에세이 작가 김희범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 궁금해서요.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범의 등산미학, 산에서 띄우는 인생편지, 산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으려나, 저자 김희범입니다. 열렬한 사랑이로 전남 장성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 40대 후반에 매개퇴직 후 새로운 분야인 한국 유지보수 협동조합을 창업하여 경영해온 13년차 기업인입니다. 워라밸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등산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를 취미 삼아 정진하는 가운데 꿈과 낭만을 찾아 모험과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본인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기업가이신데 지금은 글을 쓰시고 계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현업에서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면서 등산은 취미이신 건가요? 네, 글쓰기와 등산이 제 취미입니다. 아, 네.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취미로 두셨군요. 네, 난 부럽죠. 아, 네. 그러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산을 오르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나 내일부터 산에 가 하면 산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작은 산만 다녔어요. 뒷동산만 다녔는데 제가 6, 7년 전에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등산하는 계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6, 7년 전부터 그럼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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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제가 뒷동산만 다녔는데 6, 7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용문산 장국물을 오르다가 적당한 곳에서 멈춰서 신선 노름을 하며 심신을 달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또 오기가 샘솟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만큼 왔는데 여기서 옆구르를 빠져가지고 그냥 놀다 간다는 것이 제 마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도 안 먹고 생수 자그마한 생수 2병이었는데 장국물을 나 혼자 올라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네. 머리를 굽신거리며 양해를 구했죠. 네. 미리 걱정했던 것보다는 여유롭게 장국봉 1065m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과 계곡에서 발에 물 담그고 네.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신선노름 하자라고 했다가 그냥 저 산이 나를 부른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역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 혼자 올랐는데 이제 정상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제 갖고 온 물을 축이고 있는데 용문산 정상까지 1500m라는 편말이 네네네. 내 마음을 흔들고 꼬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겨우 1500m. 김이보, 너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보겠어? 너는 갈 수 있어. 네. 그런 오기가 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산을 등산하기 시작을 한 거고, 네네네. 뒷동산을 다니던 분이 이제 쉽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명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품이 내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선운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곳에서 글을 쓰셨던 게 지금 첫 작품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았고 함께 들어봤는데, 그 선운사의 가장, 아름다운 것 또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연초록 그 나뭇잎과 그 정상에서 보면은 세 개의 호수가 보입니다. 세 개의 호수가요. 네, 네.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호수 속에 그 내 마음을 비춰봤어요. 근데 연약한 내 마음 속에 내가 참 머리 숙고 살았구나. 네. 어떤 울림이 나에게 강하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때가 잊지 못할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운산 하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할까요? 선운산은 우리 여인네 같이 고드라운 내 애인 같은 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애인 같은 산. 그러면 거기 하면은 그 동백꽃이 좀 유명한가요? 동백꽃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정상에 갔을 때 막 봄이었기 때문에 새파란 실록과 노란 꽃,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여러 꽃무늬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이 은비하고 나보다 일어서라 그렇게 하는 그런 울림을 줬어요. 꼭 내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다정하게 나에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 선운산은 봄에 가보고 싶은 산, 봄에 가면 아름다운 산으로 소개해 주신 거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연푸록, 녹색과 초록과 그리고 그 멀리서 보는 아름다운 세 개의 호수가 내 마음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다시 희망을 솟는
그런 멋진 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산을 통해서 등산을 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거기에 관한 단순히 그 산의 풍경만을 음미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의 역사라든지 유적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이거 책을 한번 봤거든요. 선생님 책을. 네. 알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 뭐 더 덧붙여서 우리가 등산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등산을 할 때 그 어떤 그 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제가 모르고 갑니다. 일부러. 한 번도 뭐 서치나 뭐 검색은 안 하고 내가 등산에 가서 오로지 내 마음속에 산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그 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면은 그쪽으로 내 마음이 경도돼 버리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산을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낀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울간중앙에 제가 50일화를 김리부의 등산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는데 그 책을 쓰려면은 내 감정과 내 철학과 또 중요한 것은 그 산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 알면 좋겠다. 독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가서 그냥 느끼고 아, 내가 가서 느껴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네.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런 걸 좀 알고 가면 더 풍부하게 산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집을 내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싶어요. 이제 이런 산들은 유명하니까 금방 검색이 되는데 일단은 정말로 그 중심지를 따라가 보면 다 등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놈을 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면은 내 마음이 따라가 버려요. 남의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꼭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가 먼저 간 다음에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좀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잘 갔는가 하는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 또 이야기를 또 유추해 보면은 더 주면 더 맛있는 내 오로지 나만의 추억이 나만의 어떤 사랑의 아름다움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인생 자체가 산을 오르는 거, 등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초반부터 좀 산이 가파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고 싶은데요. 아, 지금 저 중턱에 앉아서 바람도 불고 햇살도 좋고 자연의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여기서 선생님 신청곡 하나 듣고 가고 싶은데요. 예. 어떤 곡 저랑 함께 들어보실까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제 두 곡이 듣고 싶은데 네. 하나는 제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 아버지가 등진골 지게셨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쓴 아버지의 얼굴 지게라는 곡과 아니면 사랑과 영혼이 산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산속에는 영혼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과 영혼이 저하고 또 여러 작가님들하고 어떤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네. 사랑과 영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두 곡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사랑과 영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hen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your love? God, spill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Lonely riverside, wait for me,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산과 사랑에 빠지신 작가님과 사랑과 영혼의 언체인 멜로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첫 번째 작품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녀보신 곳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면 어디일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유명한 중국의 차마고도와 옥류설산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차마고도는 중국의 높고 흔준한 엑길로 실크로드와 함께 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입니다. 네네. 네, 길이가 5,000km에 이르는 와. 네, 그 길을 따라 네. 그 마방들이 다녔던 그 길이거든요. 차마고도가. 네. 저는 차마고도 하면 TV 방송으로만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TV를 보고 차마고도를 꼭 내 품에 품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네. 그 차마고도에가 이제 6,300km를 긋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차마고도와 옥률설산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네. 가장 유명합니다. 네. 그 길 속에 이제 호도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호도협은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지각 운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협곡이 16km나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산상군에 쫓기는 호랑이가 바위를 한더듬이 딛고 네. 뛰어넘었다는 곳이 호도협입니다. 네. 자, 옥률설산 거기서 옥률설 바라보며 맞은편이 하바설산입니다. 하바설산에서 호도협과 옥률설을 바라보면서 바스름하게 보는 아련하게 보이는 잊지 못할 강줄기가 지금도 선합니다.
네. 그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수도자가 되는 것 같고 또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그 감동이 저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앞에 펼쳐지는 대륙의 장관에 가슴이 파도친다. 저 웅장한 대자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고도 작다는 말인가. 저 멋진 설산처럼 나도 웅대하고 장엄하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평화를 주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옥룡설산의 저 날카로운 정상을 보라. 이 세상 모든 부풍 한수를 다 맞고도 당당하게 서 있지 않는가. 아름다운 인생이란 저 옥룡설산처럼, 저 옥룡설산 정상처럼 수많은 일을 다 품으면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아답게 묵묵히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산처럼 수많은 인연을 다 내 품 안에 담으면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답게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 네. 너무 멋집니다. 그렇다면 이 히말라야 얄트산이 작가님의 가장 최애 작품이고 최고로 멋진 장소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멋지면서도 웅대하는데 또 나에게 인생을 많이 깨달음을 준 곳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작품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곳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몽골 초원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몽골 초원 속에 몽골의 그 탄생 신화가 있는 열대산에서 올랐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한 60m를 불렀어요. 이게 이제 소통밭이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나에게 가장 울림을 주어서 여기 독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면 그거를 표현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에서는 네팔로 가는 건가요? 몽골입니다. 몽골. 네. 죄송합니다. 그럼 몽골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초원에서 말 달리고 소통밭에 굴러보기. 김희범. 테를지 국립공원에 있는 아리야발 사원을 찾았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난 지 채 5분이 안 되어 푸른 초원의 구릉지와 야산이 끝없이 펼쳐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하다 한순간 시선이 산 중턱에 멈춰섰다. 빨갛고 노랗고 파란 색생의 야생화와 귀암 개석에 마음을 빼앗기며 1km쯤 걸어 올라서자 부처님이 타고 다니셨다는 코끼리를 형상화해 만든 아리야발 사원이 보였다. 사원은 아담하고 소박했다. 내부는 작은 불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변변한 집기 하나 없이 스님들이 경전을 외우고 기도하는 마룻바닥뿐이었다. 바로 이 소박한 모습이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정정행을 실천하는 수도자의 면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몽골 전통집 게루도 방문했다. 게루안은 생각보다 넓고 푸근했다.
그릇과 식기, 침대 등 살림살이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었다. 몽골 여행에 백미라는 말달리기 체험도 했다. 일행과 함께 백마에 올라타 푸른 초원을 신나게 내달렸다. 한바탕 달리고 나니 자연과 말과 호흡을 같이 하며 가슴이 상쾌해졌다. 하루가 저무는 시각, 게르에 짐을 풀고 몇몇이 함께 뒷동산에 올랐다. 해는 옆산에서 뉘엿뉘엿, 뭉게구름은 나빌레라 넘실거렸다. 계암괴석과 푸른 초원 아래 우주선인 듯 하얀 게르가 펼쳐지고 말과 소와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었다.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곳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찾아 헤매던 무릉도원이 아닐까. 그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두 시인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듯 말한다. 이렇게 행복한 날도 많았지만 우울감에 빠질 때도 많았어. 그리고 하염없이 울어도 봤지. 시인들의 말뜻을 헤아려 아마도 너무 높은 행복감에서 떨어지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강 시인이 언덕 아래로 굴러보자고 한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가 대굴대굴 산 아래로 먼저 굴러내려갔다. 나도 엉겹결에 대굴대굴 굴렀다. 처음 한두 바퀴는 재미도 있고 천천히 굴러갔는데 가속도가 붙으니 장난이 아니었다. 황홀함과 행복감은 다 어디 가고 앞이 캄캄하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머리가 뱅뱅 돌았다. 그래도 또 30m를 더 굴러 내려갔다. 이제는 심하게 살이 떨리고 정신이 어지럽고 몸속의 모든 장기가 다 울렁거린다. 60m는 좋게 굴러 내려온 것 같다. 돌아서서 굴러온 언덕을 바라보니 사방천지가 다 소똥이다. 그 순간 소똥밭을 구르는 강시인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저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그저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부질없는 허상을 위해 정신없이 대굴대굴 구르며 혼이 빠진 채 사는 건 아닐까. 진정한 행복과 세상 맛을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다가 한탄과 눈물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함께 들으신 곡은 MBC 특별 드라마 산의 주제곡 중에 이 세상 속의 너였습니다. 작가님, 몽골의 푸른 초원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작품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소똥이 등장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은 왜 하필 소똥밭을 고르신 걸까요? 너무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기분이 네.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들 장난친 것 같이 한번 굴러봤거든요. 네. 굴러봤는데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해 보더라고요. 아, 그 뜨글뜨글 구르면서 하늘이 보이면 천국, 땅이 보이면 지옥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인생의 철학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참 좋은 것을 한 곳에 내몰려서 이 좋은 천국을 못 보고 살아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잊지 못할 것은 굴르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최고로 반찬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근데 이제 그걸 먹으니까 굴르니까 한 시간 정도 어지러워 가지고 아, 네.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 누워서 정말 그 맛있는 고기를 못 먹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진짜 그러나 뭐 맛있는 걸 못 먹었지만 인생의 어떤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서 잊지 못할 하나의 좋은 여행이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원 위에 있으면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 그 동심으로 마음껏 구르고 났더니 이후의 상황은 현실이었다. 딱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굴렀는데 굴르다 보니까 현실에 쉽게 말하면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색다른 경험으로 한번 굴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인생이 또 새로운 우주가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과 경험으로 사람을 긴장하기도 하고 설레게 하기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느껴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움도 보이고 내가 소중하다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행이고 그 맛이 등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등산을 하다가 보니 이 느낌을, 이 소중한 경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에세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에게 에세이는 어떤 걸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삶은 글이라는 것이 뭐냐, 에세이는 뭐냐면 무심히 흘러가 버리는 강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삶이란 그냥 허망하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강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물살의 일부를 꺼내어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글이자 에세이가 아닌가.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삶이란 그냥 허망하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강물과 같다. 그 물살의 일부를 꺼내어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에세이다라는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목적지 정상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상이라는 게 꼭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하고 싶은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40대 후반에 세운 대한민국 1등 유지보수 회사, 저희 회사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이 더욱 발전하여 네.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온갖 일을 더욱 잘하여 네. 김희범의 등산미약 2, 3고를 더 출판해서 네네. 대한민국은 물론 네. 해외인들이 대한민국 산의 아름다움과 한 인간의 삶의 고뇌를 간접적으로나마 감상해 보면 어떨까.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저는 장성 백양사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네. 특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노하우와 마케팅 등은 나만의 기법을 최고로 엮어 네.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기감이 되고 네. 도움이 되며 하는 네.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꿈이 아주 좋습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이렇게 됐군요. 등산은 행복이 신함으로 피어납니다. 등산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 다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작가님이랑 꼭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끝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속에서 떠나본 선생님과 함께 떠나본 선운산 그리고 히말라야 참하고도 그리고 옐트산까지 오늘 너무 숨가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옛 추억 여행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거운 시계 되고 하늘나라 소풍 가신 아버지 젖둥이를 든 가슴에 남의 집 부었던 이 양식까지의 씨앗 6명의 새 생명을 잉태하셨다. 달님을 동무 삼아 살인문을 넘는다. 술죽을 끓여 소밥을 주고 개는 감추듯 아침 한수 제 넘어 전수답 쟁기질을 마친다. 날품 파리지게와 잠시 이별을 하신다. 오밤중까지 새끼를 꼬시다 잠이 들었다. 잘 익은 갈대 마냥 남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시고 덕진 고를 쥐개로 누비신 양식이 아재는 아들 딸 곱게 키워 시집장가 보내셨다. 허망하게 집수 페리세의 지게에 우주를 짊어지고 덕진골 양지 바른 땅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게가 지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야랄이 맺힌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 건강하게 사는 5가지 신비의 약. 건강하게 사는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신비의 약이 있다. 첫째, 웃으면 나오는 엔도르핀. 둘째,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입니다.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들려드린 이야기는 김희범 작가님의 책에서 나오는 인생 꿀팁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초대 작가님과 함께 하다 보니 에세이 산책길이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한 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 파파로티의 주제곡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최영수, 그리고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